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꾸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꾸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사용할 스티커랑 마테 같은 거는 좀 꺼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프님 이 알스수스만 넣어놓은 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울리는 스티커 알스랑 알스 찾아서 사용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요거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콩아이콩의 요 알파벳 스티커, 숫자 스티커 사용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마테는 제가 감아놓고 좀 오래돼서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마테랑 요 마테 그리고 요 마테 이렇게 3개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무심이었던 것 같고, 맞나? 그리고 요거는 덕지덕지였던 것 같고, 요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스티커를 안 산 지도 꽤 됐고, 그리고 요즘 말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약간 연계국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아는 한 스티커랑 마테랑 이런 정보들은 요 상단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테는 일단 이렇게 3가지 사용을 해볼 거고, 스티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이건 제키베어, 이건 히히클럽, 이것도 히히클럽, 스티커스, 그다음에 요번에 산 추비랑 군냥이 상점, 그다음에 이거 솜곰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고, 이 다이어리는 제로비니라는 브랜드 다이어리 커버고, 요거 옛날에 그 인천 부평에 있는 위드유 상점이었나? 거기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거 한지 꽤 됐는데 제가 클로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똑딱이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리본 묶어서 사용하는 형식인데, 이거 약간 제 스타일이라 좋습니다. 요거는 그 몬스엑스 8기 키트에 들어있는 핀 배지였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구성이 좀 그지 같아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구성품들을 써보자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요 시크릿 포인트로 달아줬고, 뒷면에는 요거 하트 열쇠 달아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그 굿즈인데, 여기는 저랑 오빠 사진 이렇게 포토이즘으로 찍었던 걸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각종 키링들 달아서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이어리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올스타 카페트 만들었던 무지 실제본 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한 상태인데,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붙이고 엽서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껴놓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껴놨거든요. 이거 막 선물 받은 엽서랑 제가 만든 엽서, 그다음에 뭐 팝업 다녔을 때 받은 이런 도장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엄청 두꺼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있고. 그래도 이거 약간 크기가 제가 뭔가 일정을 적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제가 만든 그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막 저도 이제 스티커 제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이 굿즈 외에도 이제 다꾸용으로 쓸 좀 더 아기자기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아니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다이어리를 좀 추가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 이런 식으로 막 받았던 스티커나 어디 다녀왔던 뭐 팜플렛, 브로슈어나 엽서 이런 걸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다꾸를 해볼 건데, 제가 요즘에 약간 일기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맨날 똑같은 하루 일상들이라서 쓸말은 없는데 다꾸는 또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약간 다꾸의 완성은 그 일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씨까지 좀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게 좀 완성된 다꾸처럼 느껴져서, 사실 여기도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일기를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밀리니까 일기가 쓰기가 싫은 거예요. 다꾸는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일단 꾸며놓고 이렇게 두고만 있는 상태인데, 시간 날 때 하나씩 일기를 써서 이렇게 채워놓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기 내용도 좀 하루하루 비슷비슷하고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많이 없어요. 저번 주 이렇게 썼을 때는 제가 서울에 한 3박 4일 놀러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일정이 있고 막 이랬었고, 그래도 이때 주까지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시점이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쓸 말이 많은데, 사실 지금처럼 제 일상으로 복귀를 했을 때는 하루 일과가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아침에 기상해서 아침 먹고 약 먹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그리고 또 일 좀 남아있으면 혼자 업무하고 하다가 뭐 좀 자기계발 하다가 뭐 닦고 한번 하고 이렇게 자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는 사람이라, 물론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어딘가에 가서 이제 업무를 보거나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일기도 좀 새로움이 없고 재미도 없고 더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게 좀 계속 싫었거든요. 다꾸를 하는 게 좀 일 같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뭔가 요즘 쇼츠나 이런 릴스 짧은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되게 붐이 많이 일었고, 근데 그러니까 재미는 너무 있는데 그냥 이렇게 1분 지나면 넘겨서 보고 또 넘겨서 보고 하면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지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떠한 사고가 없이 생각이 없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금 뭔가 내가 통통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안 하는 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기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도 좀 처지는 느낌이 들고, 저는 약간 목표가 있고 그걸 좀 해내고 도달해 나가고 나아가는 거에서 자존감을 되게 느끼는 사람이라, 조금 더 몸이나 심적으로 힘들 때 더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거를 아예 끊지는 않더라도 조금 교양 같은 거나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걸 조금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작했던 게 교양 그 프로그램 예능들 중에 이제 뭐 벌거벗은 세계사나 이런 그 교양 예능 같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 전달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스피킹 하는 것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몬스타엑스 시즌 그리팅 다이어리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나 배운 거 이런 걸 한 줄씩 남기기, 한 줄은 아니고 이렇게 좀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도 무조건 꼭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쓰는 것보다 이런 거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까지는 일과나 뭐 일상 특별한 날에 대한 일기를 썼는데, 이제는 뭐 이런 일기들도 이런 내용들도 적어보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일 있으면 그 특별한 날들도 써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일기를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벌써 한 10분 찍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 6월 4일 일기 벌거벗은 세계사 에피소드 4 페스트에 대한 거를 이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기를 쓰려고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관련 있게 다꾸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저를 억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페스트에 대한 스티커가 어딨어요. 그래서 그냥 쓰고 싶은 스티커 자유롭게 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보다 다꾸 스타일이 조금 변하긴 했어요. 여전히 좀 이런 폴라로이드나 스티커들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폴라로이드 같은 거 이렇게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좀 스크 위주의 그런 걸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사진 쓰는 이런 폴라로이드나 이런 그 프레임 스티커들, 예전에 프레임 스티커는 좋아하긴 했는데 이런 스티커들 쓰는 게 역시 그냥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나 프레임 스티커를 쓰면서 다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꺼내놨던 게 이거 히이클럽 프레임인데, 요즘 히이클럽 같은 느낌의 스티커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골라줘야 되는데, 전에 이거 뽑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찍은 사진들이나 기현이 사진 셀카 이런 거 해가지고 뽑아놨던 건데, 이제 이 중에서 사이즈 맞는 거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초록 하늘 같은 느낌으로 갈 거랑, 이걸로 쓸까요? 기현이가 토끼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클로버를 쓸 거라 요거를 한번 그냥 써볼까 합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헤이클럽 프레임도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또 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토끼 프레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끼 프레임. 이제 맞는 사이즈를 찾아봐야 되는데 헤이클럽이 좀 이게 공간이 큰 편이라 요 큰 스티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되게 여러 개를 뽑았었거든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귀엽다. 요 라인으로 가도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쁜데? 귀여워.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제가 작년 한 8월쯤에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때도 안 좋았어요. 사실 회사를 다닐 때쯤에도 계속 좀 안 좋았는데 그 퇴사를 하고 이제 기현이 군대 가기 직전쯤에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랑도 일도 많았고 회사 일도 많이 좀 그만두게 된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이래저래 좀 신경 쓰는 게 많았는데 기현이도 이제 제 버팀목이었으니까 기현이도 군대 가고 막 하니까 제가 좀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서 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현이 퇴근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출근길을 기다리고 있었나? 퇴근길이었다. 퇴근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상복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생리통이나 뭔가 체한 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 보통 고통의 지수를 1부터 뭐 한 10까지로 이렇게 놨을 때 저는 정말 한 8, 9까지 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살면서 이렇게 막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제가 기억나는 순간에서는 응급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파서.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아프니까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야 리스야 이거 끝나고 우리 방탈출 가자 했는데 몸이 진짜 안 좋아서 나 그냥 안 갈래 이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이 이상함을 좀 느낀 거예요. 왜 너 어디 안 좋아 했는데 제가 식은땀 흘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너 무슨 일 있냐. 그래서 나 지금 진짜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다고. 근데 제가 그 전날에도 막 잠도 못 자고 좀 울렁거리면서 아프고 막 이랬었거든요.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저 약간 울렁거려서 토하려나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었는데 화장실은 카페 외부에 있었거든요. 그 외부에서 좀 앉아서 이렇게 그 길가 보도블럭 같은 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 살짝 그때부터 사실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로 이제 너무 오래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했는데 하다가 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사이에 그 근처에 응급실을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랑 동생들이랑 급하게 택시 불러줘가지고 같이 이제 중앙대 응급실로 갔는데 저 택시에서도 살짝 기절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그 응급실 가니까 복부CT랑 뭐 혈액검사랑 뭐 이것저것 하는데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하는데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좀 위경련 같은 거 같고 어제 전날 제가 떡볶이를 먹었었거든요. 전날 자극적인 걸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냐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CT 결과도 별거 이상 없고 그러니까 당분간 죽 먹고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금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좀 막 CT라고 하면 솔직히 되게 큰 거를 검사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큰 거 맞고 CT랑 MRI 같은 경우도 진짜 살면서 처음 찍어봤거든요. 근데 CT라고 하니까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별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다 괜찮아지고 좀 이제 병원에서 그 진경제랑 뭐 이런 거 막 수액이랑 이런 거 맞으니까 또 괜찮아지더라. 근데 제가 약간 병원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 응급실에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뭔가 아프고 힘들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했어요. 그날 이제 팝업도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팝업이랑 기현이 전시회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 혼자.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병원에서 나오면서 엄마 나 응급실 갔다 왔다고,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고 어쩌고 해서 어떻게 다녀왔는데 검사해지 결과가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근데 난 너무 아팠다. 지금은 괜찮다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이게 멘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제가 너무 슬펐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힘들었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어차피 회사도 퇴사한 상태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냥 전화해서 엄마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러고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엄청 울다가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본가로, 제가 서울 경기 뭐 이쪽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본가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전화해서 막 그렇게 울다가 엄마가 일단 내려오라고, 애가 살고 봐야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가서도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계속 응급실을 뭐 많으면 한 달에 한 2번, 뭐 짧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응급실을 갔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게 이제 본가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많이 놓았고 마음도 편한 상태였고 제가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정말 한 달의 말 정도 되면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막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랑 너무 갑자기 잘 막 파스타 먹고 놀다가 갑자기 엄마 나 안 좋은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 너무 아파서 진짜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언제 아플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해도 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제 하루의 일과가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뭔가 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다 해냈을 때 그 보람을 느끼면서 좀 자존감도 올리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저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또 새벽에 자다 깨서 아파서 막 화장실 가서 울렁거린다고 토 안에 만에 이러고 있고 토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와서 배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안 좋으니까 막 부모님이 회식 가서도 술 안 드시고 막 돌아오시고 아프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바로 응급실 가게 이랬는데 그 여기가 본가가 있는 데가 시골이라서 그 대학병원이 없어요. 여기에는 대학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자꾸 병원에 아파서 가면 뭐 위내시경도 해보고 했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그냥 뭐 위경련인 것 같고 스트레스성인 것 같고 먹는 거 조심해라 라고만 말하는데 저는 진짜 매달 응급실을 가고 있으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한 반년 정도, 아니 반년 아니라 4-5달 정도 그 의료원에서 계속 응급실 왔다 갔다 하고 뭐 내시경 받고 뭐 하고 했는데도 진단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아프고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그 진단서랑 이런 거 서류들 다 떼줄 테니까 상급 병원 큰 데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딱 갔는데 저한테 CT랑 위내시경이랑 혈액검사랑 이런 거 결과지를 다 들고 갔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했냐, 혹시 초음파 검사 해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부 초음파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안 했다, 해본 적 없다 이랬더니 초음파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학병원이고 그때가 이제 딱 그 시점이었어요. 파업이 시작된 시점, 의료 파업이 시작된 시점이었어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이 너무 밀려서 한 달인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 상황이 정말 한 달을 기다리고 이럴 상황이 안 되고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저랑 아빠랑 그걸 듣고 있다가 저희 집 근처에 좀 유명한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진단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도 되냐고 했는데 괜찮대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은 바로 그 진료랑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집 근처 병원을 가서 했는데 저를 진짜 한 반년 넘게, 그때가 진짜 반년 넘고 한 7개월, 8개월 됐을 때쯤이었어요. 근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몸에 그 담낭에 담석이 쌓였었는데, 돌이 쌓였었는데, 제가 어리고 그러니까 그 병원 의사들이 그 초음파를 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솔직히 초음파 한 번이면 바로 알 수 있었던 병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에 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아서 아프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몸에 가지고 있는 채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는 흔들려서 아픈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너무 늦게 됐고, 그러면서 병을 점점 키우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픈데 그 의사들이 제대로 진단을 못 해준 거죠. 제가 차라리 빨리 더 큰 병원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럴 여유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MRI를 대학병원에 다시 돌아와서 MRI를 찍었는데 돌이 엄청 많고 돌이 크고 그 담낭이 있으면 그 담도라고 그 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돌이 굴러 들어간 상태라서 약간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 담낭염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가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담낭을 제거하면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이제 돌이 굴러가 있으니까 소화기 내과에서도 이제 시술로 그 돌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제거가 되고 좀 몸이 안정화가 됐을 때 그 수술로 통해서 담낭을 제거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맞춰서 그때 파업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시술을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내과를 갔다가 외과에서도 진료를 받는데 외과 선생님이 딱 제 상황이랑 몇 개월 동안 아팠는지랑 지금 안 좋아졌잖아, 몸이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안 좋아진 상황을 보니까 이거 최소 1년 동안 이렇게 아팠던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서 딱 그걸 돌아갔는데 딱 그때가 올해 2월이었거든요. 1년쯤 됐을 거라고, 이 정도 고통이랑 이렇게 염증 지수도 심해지고 간 쪽도 안 좋은 거 보니까 이거 1년 동안 아팠던 거다 하고서 제가 세봤는데 진짜 작년 2월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살면서 처음으로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근데 진짜 회사도 너무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링거 맞으면서 막 일하고 이랬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건데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그때부터 아팠던 거 맞았다 그러면. 이러다가 이 상황이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외과 교수님이 그쪽에서 좀 되게 저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화기 내과로 바로 해가지고 시술 일정을 잡는 게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술 일정을 잡았는데 그 시술
받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수술이랑 시술 이런 게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무서워서 그 어떤 시술인지 수술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부모님만 알아본 상태였어요. 근데 뭐 수면 내시경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큰 걱정 안 하고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 다행히 제가 좀 반수면? 가수면 상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내시경처럼 이렇게 넣어서 하는 시술이었는데 이제 시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잘 됐나 보다 하고서 이제 곧 태어날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맨날 아침이랑 맨날 한 6시 막 이쯤 새벽에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이제 1층 내려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술 다음날 가니까 돌이 그 사이에 또 굴러 떨어져가지고 담도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원 못하고 퇴원 밀리고 2차 시술이 또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도 많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계속 굴러 떨어지고 움직이고 막 하니까 계속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2차로 제거를 하는데 또 굴러 떨어질까봐 거기다가 스텐트를 넣고 제가 나왔어요. 스텐트를 넣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보호자한테 동의랑 이런 거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스텐트를 넣고 나왔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안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와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 받으면 당분간은 돌이 굴러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좀 덜해져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이제 그 돌이 굴러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스텐트에 계속 막혀서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담낭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관으로 나가고 싶은데 돌 하나에 한 2cm짜리 큰 게 여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막 너무 좁으니까 못 나가서 이렇게 계속 걸리면서 여기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어쩐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 깨서 새벽 4시쯤에 부모님 깨워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새벽에 그 병원 선생님이 아프면 언제든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야 된다. 근데 이 대학병원을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제 그때가 그 선거날이었어요. 선거날이었어서 이제 당직이밖에 없죠. 당직하시는 교수님밖에 안 계셔서 이제 뭐 피검사랑 급하게 했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증상도 완화됐으니까 일단 돌아가라. 그래서 퇴원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한 7시인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미 다녀왔으니까 또 1시간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제가 1시간을 참았어요. 참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안 사라지고 너무 아파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서 엄마랑 제가 그 전에 했던 입원짐을 안 풀어놨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엄마 운전해가지고 1시간 20분 또 내려와서 다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일단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 치료를 어떻게든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일단 입원시켜달라고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밤에 이것저것 검사하고 다음날 교수님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당장 뭐 시술이든 수술이든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팠던 그 배가 아프고 상복부랑 명치 쪽이 너무 아프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 고통도 너무 심한데 이게 등허리 쪽이 담낭 있는 그 반대쪽 등허리 쪽이 진짜 아프거든요. 생리통 때 아픈 허리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진통제 놔달라고 하고 너무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 밥 먹을 때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겨우 앉아있고 계속 그랬었어요. 밤새 잠 못 자고. 근데 지금 염증 수치가 다음날 교수님 왔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안 좋아서 이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을 먼저 받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할 것 같다.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또 3번째 시술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늘 그랬듯 안 찾아봤고 엄마도 당연히 전처럼 그 마취해서 하는 시술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공의가 와서 설명은 대충 해줬는데 솔직히 그거 설명 듣고 어떻게 모든 그 질병의 치료법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그냥 뭐 또 어차피 마취하고 할 거니까 하고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간 거죠. 근데 딱 그 시술을 받는데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가 잠이 안 드는 거였어요. 이건 뭐지?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옆구리 쪽을 바늘로 찔렀나 뭘 하더니 갑자기 진짜 살이 옆구리가 뚝뚝뚝 하면서 뚫리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그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 마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악 이랬는데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생살이 어쨌든 뚫린 거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하긴 싫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 악물고 참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딱 시술 받고 나왔는데 엄마 얼굴이 딱 보이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근데 이게 옆구리를 뚫었는데 갈비뼈 있는 데 쪽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몸에 상체를 일으킬 때, 그리고 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이 폐 쪽이 부풀려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나 이쪽 근육이 움직이는 순간 진짜 고통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 숨이 호흡이 가빠질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울고 참고 그러고 있다가 근데 그 염증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열이 너무 높아져서 38도가 넘어가고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리 그 해열 진통제를 써도 너무 아프고 해열 진통제가 같은 약이었어가지고 그걸 쓰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계속 열재로 와서 왜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지지 이럴 정도로 안 떨어지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 해열 진통제가 효과는 2시간짜리인데 사용 그걸 주기가 4시간 정도래요. 그러니까 효과는 해열제 먹으면 2시간까지는 조금 떨어지는가 싶은데 그 2시간이 지나면 또 열이 계속 올라주고, 근데 약은 못 쓰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막 정신도 그냥 하나도 없고 제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물수건으로 몸 막 닦아주고 엄마도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이 이제 겨우 떨어져서, 열이 또 떨어져야, 열이 떨어지고 염증이 많이 빠져야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엄청 열 떨어뜨리는데 고생하시고 막 검사도 겨우 받으러 다니고 이동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있다가 수술 한 3일 뒤에 좀 나아져서 그때 받고, 근데 이제 어쨌든 수술은 마취하고 하니까 오히려 나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오니까 몸에는 수술 자국이 이제 그 복강경을 했는데 수술 자국이 5개가 나 있더라고요. 여기 피 빼는 거 그런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달려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10일 정도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서 10일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입원했다가 안 좋아져서, 원래 수술 일정은 잡혀져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랬다가 갑자기 땡겨져서 그렇게 응급으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과 계속 보다가 스텐트를 어쨌든 넣어놨으니까 그걸 또 스텐트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스텐트가 기한이 한 3개월 정도래요. 근데 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어가지고, 근데 스텐트를 또 안 빼면 저는 스텐트가 조금 더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빼면 거기가 또 노폐물 쌓이고 순환 안 되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거 빼는 시술 받는데 어차피 또 처음에 했을 때랑 똑같이 하는 거니까 마취하고, 오히려 그 옆구리 뚫어가지고 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고 아팠어서 또 그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 전까지 제가 병원도 너무 많이 갔고 진료 받을 때 막 부모님이 처음에 걱정되니까 자주 같이 가주셔서 부모님도 저 때문에 연차랑 이런 거 휴가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몸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니까 제거하는 시술 받는 거니까 혼자 들어가겠다고 해서 보호간호병동 들어가서 시술도 잘 받고 경과도 이제 잘 괜찮다고, 그래도 약은 계속 꾸준히 한동안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시술 받은 지 이제
한 10일? 딱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외래 진료 보러 가는 건데, 이제 컨디션도 많이, 아직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좀 소화도 전보다는 어쨌든 소화기관이 하나 없어진 거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전에 아팠던 것보다는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살겠다 하면서 이제 좀 건강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준비하던 것들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기가 뭔가를 하려다가도 몸이 안 좋아서 스탑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일기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저 할 거예요 하면 또 아프고 이래서 또 약간 의지 박약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또 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래서 좀 쉽지 않은 몇 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아무튼 저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조금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픈데 진단이 안 나오고 계속 아프다 하면 한 병원을 믿지 마시고 여러 병원 가보세요. 진단이 나오고 내가 아픈 이유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을 더 키우고 병원비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거라서. 에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꼭 가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젊다고 꼭 병이 없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젊다고 좀 안일하게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젊다고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회복도 빠르고 그런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젊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라서, 그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액땜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도 좀 그 우울한 거를 이겨내 보려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뭐 생일 카페도 했었고, 기현이 솔로 데뷔 카페, 그다음에 몬스타엑스 단체 데뷔 카페도 했었고, 뭐 탑구도 제작했었고, 뭐 시즌 그리팅도 제작했었고, 디자인 외주도 봐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제 일기 쓰고 있는 것처럼 좀 힘들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고민해보고, 그걸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힘든데도 내가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걸 잊지 말고 그 방향을 좀 찾으니까 좀 우울한 것도 덜하고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자신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계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 계정에서는 다이어리 꾸미는 거랑 일상 뭐 브이로그 정도만 올리고, 그 뭐였지? 그 기현이 찍은 영상이나 아카이브 하는 거는 다른 계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정에서는 제 일상이나 이렇게 다이어리 꾸민 거, 그다음에 하울 뭐 이 정도의 컨텐츠로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다꾸를 보셨던 분들은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계정에서는 앞으로 뭐 기현이 직캠이랑 뭐 이런 거는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크게 그렇게 세 가지였어요. 이제 다꾸의 방향성, 그다음에 근황, 그다음에 이 영상 그 채널의 방향성. 그래서 진짜 말이 많았는데, 제가 원래 말하는 ASMR처럼 말하는 그 유튜브를 잘 안 찍어요. 왜냐면 제가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 입으로 하는 숨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게 되게 거슬리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대부분 소리를 끄고 그 배경음악을 넣는 컨텐츠를 대부분 많이 찍는데, 오늘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아서 잘못 썼다.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멀티가 요즘 안 돼. 옛날 멀티 진짜 잘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여기를 조금 파낼게요. 여기 아래를 조금 파내야지 여기 마지막 한 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오랜만이기도 하고, 자꾸 이제 자주 해볼게요 하고서 안 왔으니까 그래도 왜 안 왔는지 정도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여기도 비었네. 이걸로 할까? 그래도 지금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고, 영상을 얼마나 꾸준히 또 올릴지나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잘 올게요라는 말에 확언을 잘 못 드리겠어요. 영상을 만드는 일이 저의 주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아서 꾸준히는 모르겠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봐주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시간 나실 때, 아니면 뭐 닦고 하면서 뭐 틀어놓고 싶다 하실 때 그냥 가볍게 같이 시간 보내는, 닦고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2번 썼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색연필 하고 해주면 완성. 이렇게 해서 벽구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드롭실이 너무 좋아요. 드롭실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이 송금 스티커를 산지 진짜 꽤 오래됐어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못 썼거든요. 이 송금 스티커를 종류별로 4가지 종류를 다 샀었었는데 이게 볼록한 에폭시 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 썼는데 오늘 이렇게 써줘서 너무너무 좋네요. 귀여워. 이 실이랑 저기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 스티커 막 붙이는 게 좋아가지고 이거 좀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근황이랑 뭐 이런저런 대화를 오늘 해봤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조금 꾸준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상황들이 맞춰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영상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 안녕.